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지구촌 세계 곳곳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세계는 시방, 새 시방 시작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문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탈리아 로마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계 GDP의 80% 그리고 무역 총액의 75% 또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20개 나라들이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2년 만에 대면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예.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시작으로 기후변화 대처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경제 재건, 또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예. 공동 선언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 1.5도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의미 있고 효과적인 조처와 헌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세부 사항이나 탄소 중립 시점 등에 대해서는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예.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공동 선언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서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약 117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 이런 문구는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작 탄소 배출 많이 하는 나라들은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 백신하고요. 네네. 그 이른바 그 글로벌 디지털세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백신 접종률을 올해 말까지 최소 40% 이상 끌어올리고 또 내년 중반까지는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예. 이 글로벌 디지털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 그리고 법인세가 저렴한 곳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전 세계 공통적으로 최저 법인세를 15%로 강제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담겼는데요. 예. 이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 약 27조 원, 그리고 통상 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들은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만약에 법인세가 15%보다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두더라도 나머지 차익을 본사가 있는 나라에 내도록 해서 무조건 기업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법인세는 15%가 되도록 강제를 해놓은 겁니다. 예. 사실 이런 내용은 올해 초 미국이 주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이미 합의를 한 내용이었고요. 예. 그걸 이번에 추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국의 입법 과정을 거쳐가지고 2023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 문제는 이 입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와 함께 예. 또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더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구글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 세금 내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본 총선 소식 좀 알아볼까요? 자민당이 과반 의석 차지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31일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등 전체 465석을 뽑는 일본 중의원 선거가 실시가 됐는데요. 예. 여기서 자민당이 261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 의석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 국회 17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자리를 독점을 할 수 있고요. 또 위원 구성에서도 과반을 점할 수 있는 일명 절대 안정 의석수라고 합니다. 예. 물론 자민당은 중의원 해산 직전 276석보다 15석을 잃기는 했지만 예. 이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 합치면 293석으로 선거 전에 목표로 했던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네. 이 반면 지역구 약 70%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노렸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4석이 줄어든 96석으로 입지가 더 좁아졌고요.
이번 선거에서 사실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예. 우익 성향의 야당 일본 유신회가 11석에서 무려 41석으로 늘어나서 제3당으로 급부상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야, 거의 4배로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본 유신에 비롯해서 주로 우익 성향 정당들이 이제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예. 일본 유권자들은 뭐 이 변화, 진보에 대한 그 열망이 그렇게 높지 않나 봐요. 사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왜 당선되기 전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예. 변화와 개혁에 대한 젊은 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고노다로 당시 행정규제 개혁상에 압도적으로 1위를 했잖아요. 네. 하지만 당시 결국 당내 파벌 세력에 밀려서 기시다 총리가 당선이 됐고 과연 기시다 총리로 치르는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투표 결과를 딱 보면은 자민당 강경파들의 선택에 옳았음을 확인시켜 준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 유신회 그리고 네. 여기에 국민민주당 일명 헌법 개정 세력인데요. 네. 이 당들이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분의 2 이상을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개헌안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지만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놓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개헌을 원하는 자민당의 의지가 언제든 발현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됐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예. 게다가 이 자민당 강경파들이 총선 공약으로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의 2%까지 증액을 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등을 안보 강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부분도 예. 예의주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본 정치 특징 중 하나가 세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면서요? 세습위원들이? 네. 예. 이번 일본의 중요한 선거 한마디로 일본이 일본했다 이렇게 요약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자민당 독주 체제가 여전히 공고했고요. 예. 대한 세력은 눈에 띄지 않았고요. 그리고 부모나 친척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의원들도 무난히 다 당선이 됐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삼촌 이내의 친척 중에 국회의원을 둔 후보자가 동일한 선거구에서 출마한 경우를 세습으로 분류를 해서 예. 관련 보도를 내놨는데 네. 이 기준에 따르면은 이번 자민당 당선자 261명 중에서 33.3%인 87명이 세습 의원입니다. 예. 참고로 전체 당선자 465명 중에서 세습 의원이 108명이거든요. 예. 자, 그렇게 보면은 자민당 출신이 압도적인 거죠. 특히 자민당 출신들이 세습이 아주 예. 30%를 넘어가니까요. 예. 네, 3분의 1. 네. 그러면은 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근데 한일 관계도 특별히 그러면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없을 거. 예, 그렇게 네.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멀리 저 중동으로 가보시죠. 레바논하고 다른 중동 국가들이 외교적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네네.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게 예멘 내전과 관련된 그 발언 때문인데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예멘에서는 2014년부터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2015년에 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이 참전을 하면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리전 양상으로 지금 번진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 예멘 내전과 관련해서 레바논 장관이 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 사우디와 걸프 지역의 국가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역을 중단하고 대사까지 추방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요? 뭐라고 했길래? 예. 이 조지 쿠르다히 레바논 정보장관이 지난 25일 방송된 인터뷰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은 외부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다. 사우디 연합군으로 인해서 예멘 사람들의 터전과 마을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자, 다시 말해서 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측은 예멘 정부군 쪽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장관이 예멘 반군 쪽 편을 드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사우디 정부가 반발을 했고요. 29일 자국 주재 레바논 대사에게 48시간 이내에 떠나라고 통보를 했고요. 네. 레바논산 물품 수입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 아랍 국가들도 네. 이 자국 주재 레바논 대사 추방을 명령하거나 레바논에 있는 자국 외교단을 소환을 했습니다. 예. 자, 상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이 코르다이 장관이 이 문제 인터뷰는 내가 예. 장관으로 취임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 8월 초에 촬영된 거고
당시는 내각 구성원이 아닌 개인으로 의견을 낸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전혀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발언을 했던 이유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레바논 상황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예. 다른 중동 지역하고 좀 다르게 그리스도교 마론파,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 등 다양한 종파가 권력을 나눠서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예. 레바논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슬람 시아파 정치 조직인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이번 발언을 한 쿠르다이 장관이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아서 입각한 그리스도교 인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